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냉정하게 위험 요인까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7.9% 빠지면서 30만 3천 원에 마감했어요. 같은 차트를 보더라도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은 특히 수급과 외국인 흐름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세 부류일 겁니다. 고점에서 물려 손실 중이신 분, 저가에 잘 담아 매도 시점을 고민하는 분, 그리고 이번 급락에 신규 진입을 노리는 분이죠. 신중론 관점에서 보면 세 경우 모두 한 가지 공통 기준이 있는데 바로 외국인 매도가 멈추는지를 먼저 확인하라는 겁니다. 먼저 오늘 시장 상황을 기사로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8.2% 폭락하면서 7,400선까지 밀렸고 올해 세 번째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매도 사이드카까지 연달아 터지면서 시장 전체가 패닉에 가까운 하루였어요. 핵심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오늘 하루만 코스피에서 조 단위로 팔았고 무려 20일 거래일 연속으로 팔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물량을 개인이 1조 7천억 원 넘게 받아내면서 지수를 방어했지만 외국인 매도가 멈추지 않는다는 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부담이에요. 미국에서는 브로드컴이 AI 반도체 실적 전망을 올리지 못하면서 반도체 호황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고 고용지표가 강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 우려까지 겹쳤습니다. 다만 기사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있어요. 방한 중인 엔비디아 젠슨 왕이 AI 관련주가 저평가돼 있다고 발언하고 SK하이닉스와 공급 계약 연장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장 막판 낙폭을 줄였다는 점입니다. 제가 보는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은 매크로 공포와 펀더멘털 기대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시각만 믿고 베팅하기보다 양쪽을 다 열어두고 대응하는 게 맞는 자리입니다. 자, 이제 차트와 수급, 매물대, 공매도 전부 같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12월 16일 102,700원에서 바닥을 찍고 반년 만에 37만 7천원까지 3배 넘게 올라온 종목입니다. 엔비디아 HBM 공급망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핵심 동력이었는데 그만큼 단기 과열 부담도 함께 쌓였습니다. 6월 2일 신고가를 찍은 직후부터 차익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한 게 지금의 조정이에요. 오늘 캔들을 보면 시가 30만 4,500원으로 출발해서 장중 29만 500원까지 밀렸다가 종가를 30만 3천원으로 끌어올리며 긴 아랫꼬리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아랫꼬리 자체는 저점에서 받아주는 힘이 있다는 긍정 신호가 맞아요. 거래량도 7,600만 주를 넘기며 평소보다 118%나 터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할 게 수급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42만 주, 기관이 158만 주를 동시에 팔았고 개인이 188만 주를 받아냈어요. 문제는 외국인이 단지 오늘만 판 게 아니라 시장 전체에서 20일 거래일째 매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랫꼬리가 나왔다고 해서 외국인 매도가 끝났다고 보긴 어렵다는 뜻이에요. 개인이 받아주는 힘이 언제까지 버텨주느냐가 단기 변수입니다. 과거에도 외국인이 길게 파는 구간에서는 개인이 아무리 받아내도 주가가 무겁게 흐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반대로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서는 첫날, 그때가 진짜 반등의 신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랫꼬리 하나에 환호하기보다 외국인 수급이 플러스로 바뀌는 날을 기다리는 게 더 안전한 전략입니다. 공매도도 같이 보겠습니다. 누적 공매도 잔고가 7,700만 주를 넘어섰어요. 공매도 잔고는 나중에 반드시 대사서 갚아야 하는 물량이라 분위기가 돌면 숏 커버링이 위로 튀어오르는 힘이 됩니다. 특히 위쪽 매물대가 비어있어서 한번 방향을 틀면 빠르게 오를 수 있는 구조예요. 다만 반대로 말하면 지금처럼 외국인 매도가 강하고 시장 심리가 약할 때는 공매도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같이 봐야 합니다. 대차 잔고를 보면 6월 4일에 240만 주 넘게 급증했다가 6월 5일에는 5만 주 수준으로 증가폭이 확 줄었어요. 빌려서 팔려는 움직임이 일단 한 박자 쉬어가는 신호로 볼 수 있지만 다시 늘어나는지 매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물대를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가 30만 3천원은 위쪽으로 매물이 거의 비어있는 자리입니다. 신고가를 새로 쓰며 올라온 구간이라 위에서 물려있는 사람이 적어서 분위기만 돌면 저항이 약합니다. 반대로 진짜 두꺼운 매물대는 한참 아래 20만 7천원에서 18만 1천원 구간에 전체 물량의 25.8%가 몰려있어요. 거의 4분의 1이 이 구간에 쌓여있는 셈인데 이번 상승 추세 전체를 떠받치는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다만 현재가와 이 매물대 사이가 꽤 벌어져 있다는 점은 양날의 검이에요. 위로 가면 저항이 없어 빠르지만 아래로 밀리기 시작하면 중간에 받쳐줄 매물이 얇아서
되면서 낙폭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시나리오를 두 갈래로 정리하겠습니다. 위로 가는 경우 오늘 아래 꼬리 저점인 28만 5천 원을 지키면서 외국인 매도가 진정되면 1차로 신고가 부근 33만 5천 원이 목표가 됩니다. 여기서는 젠슨왕의 저평가 발언과 공급 계약 기대가 다시 힘을 받는 그림이에요. 반대로 아래로 가는 경우 28만 5천 원이 깨지면 단기 추세가 꺾일 수 있고 중간 매물대가 얇기 때문에 다음 지지선인 25만 원까지 빠르게 밀릴 수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20만 7천 원 두꺼운 매물대가 최후의 버팀목이고요. 핵심은 28만 5천 원이라는 저점, 그리고 외국인 매도가 멈추는 시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매일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같은 차트라도 무조건 기회라고 단정하지 않고 위험까지 같이 열어두는 게 지금 같은 변동성장에서는 더 안전한 접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